계속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자, 안녕하십니까. 자,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이 부동산 시장이 정말로 예측대로 많이 됐나 싶어가지고 예전에 굉장히 잘 팔렸던 책, 흥행했던 책부터 한번 살펴봤어요. 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참 기도 안 차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를 하려고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좀 가볍게 들으시고 중간에는 마지막엔 굉장히 중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2008년도에 대단한 책이 두 권이 나왔어요. 둘 다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나왔는데 하나는 재개발 뉴타운 편 오를 때와 떨어질 때 부동산 투자법이라는 책이 2008년 9월 5일 나왔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책, 자,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저자 선대인 심영철 지음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 달 더 있다가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가 한국경제신문사, 한국경제 BP라는 데서 둘이 거의 동시에 발간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한번 온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아마 이 책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게 엄청나게 이분이 유명해졌죠. 이것 때문에 제목도 굉장히 가슴에 와닿잖아요. 뜨끔뜨끔하죠. 막 보면 한국 경제 대전망, 막 디자인도 너무 잘했어요. 막 이렇게 막 찢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엄청 잘해가지고 내용도 막 무섭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 쳐서 한번 목차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목차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차가 어땠는지. 2008년도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지금처럼 겁을 내면서 이때 목차 한번 볼게요. 지금이랑 너무 똑같습니다. 자, 프롤로그 목차, 거품 붕괴 시대가 임박했다. 똑같죠, 지금. 자, 1장, 집값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대로 다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1장 1절. 대한민국 집값 폭등의 진실, 가계부채가 만들어낸 투기 거품. 너무 똑같습니다. 10년 전인데. 세계 경제 동조화 현상, 세계적으로 급락하는 집값, 한국만 예외일 수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주택 공급 과잉 시대다. 지방은 물론이고 수도권도 미분양 물량이 넘쳐난다. 비슷하죠. 지금 더 이상 부동산 신화는 없다. 연간 10% 이상으로 오르지 않는 주택 투자는 오히려 손해. 장난합니까? 연간 10% 지금 펀딩 나오면은 전 세계 자금이 다 몰리겠죠. 자, 웬만한 정책에도 꿈쩍하지 않는 위축된 투기 심리. 투기 심리로 오른 집값, 투기 심리가 꺾이면 내린다. 지금과 똑같이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08년도에도 폭락론자가, 폭락론자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 외침과 지금의 외침과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 때 부동산 투자는 사치다. 경기 침체, 물가 상승, 교육비 부담이 부동산 시장을 압박한다. 이 내용이 지금 게 아니라 그때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그 내용 그대로예요. 가계를 압박하는 소리 없는 위협, 금리 상승. 똑같죠? 뉴타운과 재개발에 대한 뉴타운 재개발 대박의 환상을 벌여라. 물량 들이붓기의 말로 2기 신도시 쇼크. 지금 3기 신도시 하고 있잖아요. 뒤늦게 너무 많이 공급되는 물량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떨어뜨린다. 여러분들 3기 신도시 때문에 이 걱정 하고 계시죠? 10년 전에도 2기 신도시로 이 걱정을 했습니다. 강부자 정권의 집값 거품 떠받치기. 이명박 정부는 시장의 힘을 이길 수 있을까? 참 무섭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10년 내에 또 이게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는지 참 나는. 자, 노도강 강북 상구 이미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투기의 거품 마지막에 불꽃을 태우다. 자, 집값 거품 붕괴는 연쇄적으로 더 큰 재앙을 부른다. 읽기도 싫습니다, 이제. 자, 집값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마치며. 이게 이 책의 목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압감을 주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집을 팔게 못 팔면 큰일 날 것처럼 만드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의 내용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저 한번 봤는데 그냥 궁금해가지고 봤더니 지금 내용과 똑같은 제목으로 10년 전에 떠들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때 그래서 이 책이 대단한 책이었죠. 아까 두 권의 책을 나왔는데 이거는 베스트셀러였고요. 아까 그 책은 워스트셀러. 이게
하나는 이 책이 먼저 나왔어요. 9월 달에 데뷔를 했는데 바로 10월 달에 얘가 나온 거예요. 얘가 인기가 엄청 오면서 이 책은 망해버렸어요. 이 책이 누가 지은 거냐면은 이 제가 지은 거예요. 같은 같은 신문사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같이 나왔는데 얘가 뜨니까 저는 죽었죠, 그냥. 그러니까는 데뷔를 서태지랑 같이 한 거예요. 서태지랑 같이 데뷔했더니 망할 수밖에 없었죠. 재개발 뉴타운 편에 갖고 이게 처음에는 시리즈로 나오려고 했었거든요. 오를 때 떨어질 때 뭐 주식 투자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오를 때 떨어질 때 뭐 펀드 투자법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시리즈로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나오는 바람에 이게 하나도 안 팔렸어요. 그래갖고 망했어요. 마치지도 못할 거면서 괜히 나와가지고 책 팔리지도 않고 다 제가 인수해가지고 명함으로 썼다니까요, 이거를. 괜히 나와갖고 하나도 못 맞히면서 나와가지고 내 책만 괜히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옛날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때 제 책이 나왔고 이때 이 사람이 말이 맞았는지 뭐 어떤지를 한번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제 책이 한 권 있길래 참 옛날 10년 전 생각을 하면서 자, 이 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회고를 하고 그때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아직도 떠요. 아직도 뜨고요. 거기에 대해서 목차 한번 보십시오. 지금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10년 동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요 책 말고 이제 이 다음부터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중요한 얘기 하는데 저희 카페 계속 가입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카페 광고 잠깐 보고 중요한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공시가격 상향 조정, 이게 오늘의 신문 기사예요. 뭐 요즘에는 뭐 디자인 아까 그 책만 잘하는지 알았더니 기자들도 뭐 되게 이렇게 잘해요. 그쵸? 3배 위로 올라갔다라는 걸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하여튼 뭐 기자들도 살아남기 힘든 것 같습니다. 자, 5억 이상 주택 보유세 폭탄. 이제 공시가격이 오르는 건 사실이에요. 4월 말에 이제 공시가격 발표를 하죠. 자, 망원동 주택 공시가 5.5억에서 9.7억, 연남도 이제 연희동도 마찬가지. 이런 좋은 데들은 고급 주택가 같은 경우들은 거의 3배까지도 오르는 데도 있을 거라고 이제 나와요. 여러분들 이런 것 들면 그냥 막 보유에 대한 겁이 나시죠? 이 공시가격은 사실은 보유에 대한 이 거래에 대한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참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희 유튜브를 보면서요. 아, 전은성이는 저렇게 생각도 하는구나. 여러분도 생각의 방향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야지만이 그 안에서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저희랑 같이 호흡을 하는 이 방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내용들은 이 나오는 동시에는 저랑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저를 따라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예상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먼저 예상을 하면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먼저 한번 오늘 이걸 가지고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단순하게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주택 공시가격 상승, 집값을 잡는 것과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집값이 떨어졌어요. 안 팔아요. 못 팔아요. 못 팔아도 공시가격으로 세금은 그대로 거치죠. 집값은 떨어졌어요. 공시가격은 그대로예요. 또 세금은 그대로 거치잖아요. 그게 무슨 집값을 잡는 정책입니까? 아니에요. 은근슬쩍 같이 정책 사이에 껴넣어가지고 세수확보가 목적입니다. 은근슬쩍 지금 양도소득세 막 올릴 때 우리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도 올리고 은근슬쩍 규제를 하는 척 하면서 얘는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더라도
걷어들이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세수 확보가 목적이고 집값을 내세우는 거는 정책적인 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게 거래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안 사든 또는 누가 싸게 사든 정부가 걷어들이는 금액은 똑같잖아요. 이게 무슨 집값을 잡는 거랑 정부의 정책이 그건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꼼수인 거고요. 자, 주택 공시 가격 상향 조정. 이제부터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유튜버들은 생각도 못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은 저희랑 있으면서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거. 저희 유튜브 채널을 아신 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정비사업 부작용. 자,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의아스럽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이 됐어요. 그러면은 광명, 하남 고분양가 못한다라는 기사가 떴었습니다. 뭐 그 개포주공도 우리가 허그에서 분양 보증 못한다. 니네 그렇게 높게 하면 못한다 해서 사실 그 분양가 상한제는 아니지만 분양가 상한제와 똑같은 정책적인 효과를 냈죠.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비싸면 분양 보증 거절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는 뭐냐면은 토지의 평가 금액에다가 표준 건축비를 더하고 기업의 적정 이윤을 더하는 거죠. 근데 공시가격을 올림으로써 주택 공시가격이 상향이 되면서 토지의 평가 금액이 높아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지금보다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주택에 대한 금액이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심에서는. 그러면은 주택 공시가격 상향 시 고분양가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집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권리가격 낮게 산정했을 경우 조합원 분양가는 낮추고 일반 분양은 높였어요. 그래서 우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재개발하다 보면은 조합원이랑 일반 분양가 수익률 계산할 때 뭐 조합은 일반 분양가보다 한 30% 싸게 됩니다.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죠. 과거에 권리가격을 낮게 산정했을 경우에는 조합원들한테는 싸게 주고 일반 분양가는 정상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조합원의 평가 금액을 낮게 했을 때, 공시가격이 낮았을 때. 근데 조합원이 이제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조합원 높게 평가받고 분양가를 높게 받으면 낮게 평가받고 낮게 받은 것과 조합원은 같아요. 조합원은 자기의 재산을 낮게 해준 다음에 낮은 금액에 주는 거나 그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평가를 1억 더해주고 분양가를 1억 더해주면은 조합원 입장에선 변하는 게 없잖아요. 하지만 일반 분양가는 더 높아질 수 있는 소지를 만든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건 뭐 다음에 세미나 할 때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조합원들의 평가 금액을 높였다라는 것은 앞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토지에 대한 평가 금액을 높인 거니까는 일반 분양을 비싸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은 똑같은 조합원은 싸게 해서 싸게 받나 비싸게 해서 비싸게 받나 상관없지만은 법적으로 지금 분양가 자체를 높게 해도 되는 조건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토지의 공시가격을 올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공시가 상향으로 인하여 도심 공급가는 떨어질 수 없는 구조를 갖게 된 겁니다. 토지에 대한 평가를 당연히 높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일반 분양가를 떨어뜨릴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게 사실은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깊게 파고 들어가서 미래를 예측을 해본다면은 이거는 이러한 사업 구조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게 왜 전문가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이해 가시죠? 공시가격이 상승이 되면은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구조를 갖지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시면 한 번 더 보십시오.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회고를 해봤습니다.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왔냐? 그 유명했던 책, 그 진짜 신랄하게 진짜 우리를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했던 그 제목들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책을 팔아놓고서 나름 망하게 해놓고 그 시대가 왔냐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10년 전 일을 한번 회고를 해보고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 오늘 나온 기사를 토대로 오늘 강의는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